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2,000명, 3,000명으로 확 증가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? 1,000명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감염자의 절반은 가족, 지인이에요. 그래서 사회적 3단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.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총리가 내년 1분기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? 네. 일단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왜 세모를 뒀느냐?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우리나라에서 내년 3월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느 정부건 간에 식약처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3월에 풍족하게 들어올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백신 담당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조차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합니다. 한 명께 들어와도 들어온 건 들어온 거죠. 도입 시기에 차질을 빚을 것 같진 않으나 얼만큼 들어올 것이냐, 그것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전 세계 백신 확보 순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? 캐나다가 제일 많아요. 1인당 인구한명당 8도즈를 맞을 수 있을 만큼 이미 확보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요. 세 번째가 영국이었고,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이 있고 베트남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돼 있지 않죠.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,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공격적으로 백신을 확보했어요. 그냥 무조건 돈부터 딱 지른 거죠. 생산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의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겠죠? 어린이 백신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? 어린이 백신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어린이는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다 괜찮아요. 그게 최근에 네이처에 정식으로 논문이 나왔는데, 어린이는 이 세포 면역이 대단히 융통적이라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마치 휴먼 코로나, 살짝 앓았던 감기처럼 취급한다. 백신 회사 입장에서는 애들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봤자 일반 감기인데 만들까요? 안 만들겠죠. 어린이용 백신을 따로 만들거나 따로 임상시험을 하거나 따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세계적인 석학들의 결론이라서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1,000명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2,000명, 3,000명으로 확 증가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? 1,000명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그런 예상이 보이는 거고요. 지금의 감염자의 절반은 가족, 지인이에요. 그래서 사회적 3단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정부로서 절대로 3단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감염병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사망자를 줄이기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. 3주간 그 무료 집중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가 급한 게 맞나요? 경증 환자를 많이 선제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, 그리고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든 해서 사망하지 않게 하는 것, 우리 역량이 딱 한 개만 있다면 어디다 쓰는 게 맞나요? 위중한 환자? 그렇죠. 위중증 환자가 잘 치료받아서 생명을 잃지 않게끔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현재의 우선순위를 방역당국에 제안했습니다. 첫 번째, 고위험군 치료, 중환자 치료에 최우선을 하자. 두 번째, 고위험군을 보호하자. 세 번째, 유증상자를 먼저 검사하고 관리하자. 그 다음에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자.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현재 감염력의 차이가 4-5배 차이가 나요. 우선순위 1번, 2번, 3번 하고 나서도 남으면 4번을 해야 되는데, 마치 이 모든 것들이 4번을 하면 해결될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결론입니다. 근데 왜 무료 집중 검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정부가?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K방역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조기 진단, 다량 검사, 조기 격리였잖아요. 사실 성과가 있었어요. 근데 그 K방역의 성공, 성과에 너무 얽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방역당국, 질병관리청 이런 분들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계셔서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다행입니다.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이제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던데.
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환자 전담병원을 만들자, 지정하자.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에 인력, 중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모이면 지금 각 병원에 지금 흩어져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거다. 근데 문제는 왜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나서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. 이게 또 이제 좀 관건이긴 합니다. 백악관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걸린 후에 다리를 절단했다고 했어요. 이거 후유증이 정말 큰 거 아닌가요?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혈전성 합병증이 강해요. 혈전이라는 건 뭐냐면 피에 딱지가 지게 되는 코로나19의 사망률과 관련돼서 일찍이 학자들이 제시했던 겁니다. 코로나19 사망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혈전 합병증이다. 이분도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결론 내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고지혈증 환자는 조심해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고지혈증 환자, 심장병 원래 앓고 있었던 환자, 콩팥 질환이 있어서 투석하고 있던 환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. 특히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비만한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. 혈액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. 네, 올해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연말 연시 모임을 자제하시고 함께 코로나19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.